2020 수능 15번과 16번을 가볍게 풀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수열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겠대요. 그 합이 이제 SN인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4까지 합을 더해서, 그러니까 항을 더하는 게 아니고 합을 또 더해요. 그래서 그 값이 가장 크게 만드는 자연수 m의 값을 하나 구하래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니까 문제를 냈겠죠? 이제 풀이를 한번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수열에 보시오, 그 일반항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54 마이너스 4n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첫째 항은 50, 그 다음은 좀 작아지고 좀 작아지고 좀 작아지고 하다가 이게 공차가 음수다 보니까 계속 양수다가 어느 날은 음수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음수겠죠? 그래서 아마 이 경계가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일반항의 값이 언제 음수가 되는지, 그 첫 번째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n이 54보다 커지는 첫 번째를 구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4로 나누면 54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누면 돼요. 나누면 나눠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13점 뭐시기가 되네요. 13점 뭐시기라는 건 그러니까 14번째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번째까지는 양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뭘 물었냐면 m항까지의 합, m 플러스 1항까지의 합, m 플러스 2항까지의 합, m 플러스 3항까지의 합, m 플러스 4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항의 합을 또 합을 하라는 거죠. 아마 문제가 굉장히 가볍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무서워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항은 양수다가 음수가 되는 양상인 건 오케이. 그러면 과연 합의 값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S1 같은 경우는 사실 A1과 같기 때문에 50으로 아마 둘이 같을 겁니다. 그쵸? S2는 약간 어떤 친구들은 공차가 음수니까 그 다음 항까지 더하면 작아지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A1도 양수고 A2도 작아지긴 해도 양수예요. 양수를 더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여기서 50을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약간 커집니다. S3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는 더하는 게 나아요. S4도 더하는 게 나아요. 그 더하는 게 나은 순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작게 안 되네요. 더하는 게 나은 순간이 과연 언제까지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S13과 14의 경계가 좀 중요하겠죠. S13은 그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그래도 더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S14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음수는 그냥 안 더하는 쪽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져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작아지겠죠. 계속. 음수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 말했냐면은 어떤 한 가지의 합, 예를 들어 뭐 여기라고 생각해봐요. 요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5개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쨌든 합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건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포함이 돼요. S13. 그 다음에 이 양쪽에 하나씩은 들어가겠죠? 여기가 아마 S12겠죠?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그 다음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딱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안 맞지만 얘 이렇게 딱 정확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5개 더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거 포함해서 이렇게 5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5개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이 값이면 문제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m은 11. 이 문제를 SN의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2차 함수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 요 중간 값도 13이 돼요. 그러니까 12, 11,
14, 15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구할 시간이 과연 15번에서 주어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합이라는 게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고 최대를 찍는 기점을 중심으로 양옆에 4개를 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문제네요. 이 문제는 그 좀 옆에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돼가지고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장을 이번에는 왼쪽에 열겠습니다. 자, 숫자 1이 적혀 있는 공 10개, 2가 적혀 있는 공 20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좀 어이없지만, 저는 이렇게 10개를 그려요.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그리면 저는 좀 문제가 더 좀 와닿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 30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대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여기서 한 개를 쏙 뽑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다시 넣어요. 그 짓을 몇 번 하냐면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 10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수의 합을 y라고 하겠대요. 과연 이 y의 평균과 분산은 뭘까요? 라고 문제가 말을 했고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기를 바라지 않고 과정에 문제가 힌트를 많이 줍니다. 그걸 이용해 먹으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60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하자. 뭐 그러하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 한 개의 공에 들어가 있는 수를 x라고 하겠대요. 그 x는 과연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한번 보죠. 네. 1이 나올 확률은 잘 생각해봐요. 60개 중에 아까 그림 열어보면 확 와닿아요. 60개예요, 총. 총 60개 중에 왜 안 써지죠? 네. 총 60개 중에 1이 10개예요. 그러니까 60분의 10, 즉 6분의 1이 확률이 맞아요. 그 다음에 20개가 나올 확률은 60분의 20이라서 3분의 1이 맞고요. 3이 나올 확률은 60분의 30이라서 2분의 1이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평균 구하는 방법 있습니다. 평균은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그 값들을 더하면 됩니다. 기억나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사실은 계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문제가 줬거든요. 근데도 왜 이 값을 구해보길 바라냐면은 어차피 우리 분산 구할 때 또 해야 되거든요. 혹시 분산 어떻게 구했는지 저는 노래로 가르쳤는데 기억하나요? 분산은요. 그렇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풉니다. 다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분산의 값을 구할 건데요. 제곱의 평균은 참 별거 없고요. 이걸 제곱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짓거리를 하면 그게 제곱의 평균이에요. 해볼까요? 자,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냥 6분의 1. 2의 제곱은 4니까 3분의 4. 그 다음 3의 제곱은 9니까 2분의 9. 요거 계산하면 제곱의 평균 나오는 거예요. 자, 6분의 1, 2, 4, 8, 3, 9, 27. 그러면 9, 36. 아, 이 값이 6이었네요. 되게 깔끔하다. 제곱의 평균이 6이었어요. 아까 평균의 제곱은 여기서 평균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됩니다. 3, 3은 9분의 7, 7에 49. 그러면 9분의 6, 9, 54 빼기 49. 그럼 9분의 5가 나와요. 즉, 가는 9분의 5인 거예요. 그럼 PQR에서 이미 P를 하나 알았네요. 33.3% 다 한 겁니다. 그 뒤는 더 쉬워요. 여기선 근데 조금 잊어버린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10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첫 번째 표본이 나오죠. 그 표본들로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에서 평균 내고 또 이렇게 10개에서 평균 내고 또 이렇게 10개 골라서 평균 내고 임의 추출을 막 무작위로 하는 거죠. 또 평균 내고 그 평균 낸 것들이 엄청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시 평균 내면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돼요. 좀 말이 헷갈리죠. 표본 평균의 평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다가 다시 뭐가 된다고 배웠습니까? 10개 뽑아 평균 내고 10개 뽑아 평균 내고 그것들을 다시 평균 내면 원래 주어진 평균으로 다시 갑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10개 뽑아 평균 내고 10개 뽑아 평균 내고 한 것들이 흩어진 정도는 과연 원래 흩어진 정도와 같을까요? 아니면 더 클까요? 아니면 더 작을까요?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골라서 평균을 내요. 그럼 대충 평균 내면 이쯤에 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평균. 뭐, 두 번째 거 막 했어. 그 극단적인 거 몇 개를 해도 좀 더 이쪽으로 와요. 이런 극단적인 거 몇 개를 넣어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평균 내는 과정에 상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또 다시 이쪽으로 와요. 이것들이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분산이라 부르거든요.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누가 더 클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산이 크다는 건 흩어진 정도가 심하다는 건데 원래 애들이 흩어진 정도가 이러했고요. 극단적인 애들도 막 있었고요. 근데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약간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이해할 수 있죠. 약간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왜냐면 이런 극단적인 애들이 약간 상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애가 분산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를 어느 정도 나눈 만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나누냐면 딱 그 뽑은 모집단의 개수, 그 뽑은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만큼 딱 작아져요. 지금은 10개씩 뽑았기 때문에 10으로 나눈 만큼 작아지는 거죠. 근데 원래 분산이 아까 9분의 5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1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1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보다는 작아집니다. 딱 n으로 나눈 만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냥 혹시 이해 안 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n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xn이라 하면 그 수들의 합, 10개의 합은 결국 그냥 평균을 구한 다음에 10을 곱하면 된다. 이 말인데 이게 왜 어렵게 막 복잡한 건 아니냐면은 뭔가 막 뽑아요. 그 뽑은 수, 뽑은 수, 뽑은 수, 그것들을 다 더한 것들을 y라고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뽑은 것들을 10으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이거든요. 첫 번째 표본 평균. 그러니까 결국 계속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본 평균에다가 그냥 10을 곱해주면 그 수들의 합에 대한 변수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혹시 자세하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막 애매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막혀서 풀기 싫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씩 눈 감고 뽑은 거예요.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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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첫 번째 y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눈 감고, 이렇게 할까요? 2에 1, 2에 2, 2에 3 이런 식으로 또 2에 뭐 2에 0 이렇게 해서 두 번째 y를 구했다 쳐봐요. 이 짓거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짓거리를 10으로 나눈 게 첫 번째 표본 평균이었고 이걸 10으로 나눈 게 두 번째 표본 평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y만 궁금하면 이 10을 넣으면 그냥 y만 궁금하면 표본 평균이라는 걸 구해서 그냥 10을 곱하면 결국 그냥 이 변수가 되게끔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좀 어렵나요?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바라는 건 얘죠? 얘는 이미 구해놨네요. 얘는 다 구했어요.
우리가 이걸 지금 구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면 얘는 더 쉬워요. 일단 y라는 게 10의 xbar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구할 건데 알다시피 변수에 10이 곱해져 있으면 평균 구할 때 그냥 10 곱하면 돼요. 이게 밖으로 빠지죠. 그러면 원래 구한 EX바가 3분의 7이기 때문에 얘가 3분의 70이 된 거예요.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어요. VY는 10X바를 이제 분산을 낼 건데 그 분산에서 10이 곱해져 있는 건 이 10이 뭐가 돼서 나와요? 그렇죠. 제곱이 돼서 나오죠.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미 구했습니다. 18분의 1이라고. 그러면 18분의 1에 100을 곱한 값이 되겠죠? 약분해볼까요? 9분의 50. 그럼 결국 9분의 50과 아까 나 어디 갔냐, 18분의 1과 첫 번째가 9분의 5였거든요.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18로 통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통분하면 10, 1, 100. 그러면 111, 18. 이거 약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 2, 3, 4, 5번에 답이 없네. 어떡하지 했는데 이거 약분 되겠죠. 왜냐면 111도 111 더하면 3이라서 3의 배수고 18이 3의 배수인 건 다 아니까.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분의. 그래도 6분의 문제 이 세 개 중에 찍으면 대요가 아니고 111을 3으로 나눠요. 답이 역시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개념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분산 구하는 식,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하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때는 내가 몇 개의 표본씩 뽑았는지를 찾아서 그걸로 나눠주면 돼요. 원래 분산을. 왜냐면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다 보면 약간 분산이 작아진다.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거 이해하면 좋을까요? 분산할 때 안에 변수가 있을 때 더해진 건 분산에 영향을 못 주고 곱해진 건 그렇죠. 제곱만큼 영향을 준다. 이거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5, 16번만 풀이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